오늘은 제5과를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까지 4과를 하면서 조회수는 한 700여 명 정도 되었는데 구독 눌러주신 분이 현재 3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. 하여 나이든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며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5과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초두머리에 관련된 글자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. 이 초두머리는 사획입니다. 사획인데 쓸 때는 실제로 3획으로 씁니다. 예를 들어서 이 풀초차를 쓸 때 본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.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요거를 유념하시고, 본래 이 초두머리는 4획인데 쓸 때는 3획으로 이렇게 씁니다. 그러면은 이 아침 새벽조부터 얘기하겠는데, 이 새벽조는, 이 새벽조를 자세히 보세요.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침에 해가 여기 떴어요. 해가. 그래서 이게 새벽조입니다. 새벽조. 새벽조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조기축구회라고 있죠. 조기축구회. 그래, 새벽조. 조기축구회. 또 극장에 옛날 조조할인이라고 있었어요. 아침 일찍 가면은 금액을 좀 할인해 줍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조, 일찍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퇴근할 때 조퇴한다고 그러죠.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10달 전에 낳으면 조산한다. 그러고 그래서 이 조자입니다. 이 조자 위에 풀초자 초두머리가 보이면은 이건 풀초가 됩니다. 풀초가 되고 이 거칠초도 돼요. 풀초는 왜 아침조에 초두머리가 되는데 풀이 됐냐면은,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냥 풀이 무성했어요. 그래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새벽에 일어나 보면은 풀이 제일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풀초예요. 이 아침조 위에 초두머리가 된 거예요. 이 거칠조는 뭐냐면은, 거칠초는 우리가 이제 벌초한다고 그러죠. 초가집. 벌초. 그리고 거칠조는 초안.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그리고 이제 글씨로는 초서라는 게 있어요. 초서가 있고. 다음 자는 이 활화인데, 활화를 잘 보세요. 뭐냐면은 이게 사람 인변입니다. 사람 인변이고, 이거는 비수 비자예요. 비수 비인데 사람이 비수를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뭘 한다는 얘기죠. 하는데 이 활화인데 이 글씨가 옛날에 생겼잖아. 그러면은 옛날에 뭘로 했냐면 사람이 요 칼을 들어가지고 조각을 한다든지, 그러니까 주로 이 재료는 나무나 돌이나 뼈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. 변화를 시켜요. 변화. 그래서 화할화. 요즘 현대에 와서는 화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변화한다.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. 교화한다. 그런 식이죠. 그 다음에 요 화 위에 초두머리를 여니까 꽃화자가 된 거예요. 꽃화. 꽃화는 쉽죠. 꽃화는 우리가 화분, 화학. 근데 이제 또 무슨 말이 있냐면 화무십일홍이라는 게 있습니다. 화무십일홍. 말하자면 권세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다. 이제 그런 얘기죠. 화무십일홍. 그 다음에 요자가 옛고자인데, 옛고는 우리가 이제 고궁,
고전, 고도, 뭐 고대, 이런 주로 이제 글씨 많이 쓰죠. 고대, 고대 이렇게. 이게 왜 고자가 됐냐면은 고자를 풀어보면은 19예요. 19. 이게 입구자입니다. 입구자.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옛날에는 제대로 뭐 상형 문자가 있더라도 모든 표현을 하기 힘들어가지고 다 구전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10번의 구전, 그러면 10대에 걸친 구전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죠. 옛날 얘기. 예? 그래서 이 옛고는 아주 옛날서부터 10대에 걸쳐서 내려온 얘기다. 그래서 이 고자가 됐어요. 내내 이 고자 위에 이 초두머리가 되니까 쓸고하고 괴로울 고가 됐어요. 괴로울 고. 그게 우리가 이제 고진감래라고 그러죠. 어려운 일이 다 진행하고 나면은 감래는 감은 이 달단 얘기입니다. 고진감래. 그리고 이건 쓸 거고, 괴로울 고는 우리가 뭐 고생한다, 고민, 고생, 고통, 이런 얘기가 다 고자입니다. 요 여자가 좀 이제 약간 복잡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자 자체로는 여밖에 안 돼요. 이 여는 여밖에 안 되는데 다 됐을까요? 그런데 이게 또 뭐냐면 여유 여자 본래는 이렇게 써요.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약자로 쓰다 보면은 이걸로 씁니다. 약자로. 그래서 이 여는 요 자체로 옛날자라면은 여인데 요거에 약자가 되다 보면은 남을 여여가 됩니다. 그러니까는 여유가 있다. 뭐 이제 여분, 뭐 여생 이렇게 여자가 됩니다. 이 여에 이 여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초두머리에 이 여자가 이게 단데 다차도 되고 차다도 되고 이게 좀 헷갈리는 글자예요.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홍차, 뭐 녹차 이럴 때는 차로 읽는데 다과, 우리도 다방이라고 있죠. 다방 다 이잘 써요.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두 가지로 읽습니다. 이 글자를 다로도 읽고 차로도 읽고, 우리가 이제 제사 지을 땐 차례라고 차로 읽고, 다과상 할 땐 다로 읽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요것도 과고 요것도 과입니다. 요거는 과일. 근데 요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.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목 위에 밭전자가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은 요것이 밭에서 나오는 무슨 수확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것이 나무 위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뭐야? 이 과일이지. 과일. 근데 과일 외에 또 무슨 뜻이 나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의한 결과. 말하면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그러죠. 말하면 내가 좋은 일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결과를 얻는다. 인과응보. 그래서 과실과도 되고 행동에 대한 과자로 말하면은 결과,
그리고 또 효과, 또 막 과연 그렇다. 네, 그런 과자인데 제일 좀 헷갈리는 글자가 요 과자입니다. 요것도 과실 과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부분 과자 과자로 해야 돼요. 과자. 그래서 우리 제과점 있죠. 제과. 제과할 때 이 과자 쓰면 안 돼요. 요걸 과 써야 됩니다. 제과. 다과. 우리 옛날 그 궁중에 보면 막 다과상들 이렇게 가지고 그러죠. 다과. 이게 이 과자 써야 돼요. 제과. 응? 그래서 오늘은 이 열자를 배웠는데 좀 자세히 볼 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요런 자. 요 화자 위에 꼭 초두머리가 있는데도 같은 발음이에요. 화. 응? 요 고자 위에 초두머리가 있는데도 같은 고자. 이 과자 위에 초두머리가 있는데도 과자. 이런 글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요 획변에 이런 글자가 나올 때 다시 얘기했지만은 오늘 열자를 자세히 보세요. 이거는 아침에 새벽에 해가 우리 머리 위에 떴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면은 풀이 많아. 그 사람이 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. 이건 꽃화자고 옛 고는 열대에 걸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, 옛날 얘기죠. 이거 쓸고 고생, 고민, 또 이제 고진감래, 나여, 남을여, 이건 다도 되고 차도 되고, 이건 과일, 그리고 이거는 뭔가를 손을 댄 거야. 이건 날 것이고, 이 과일이고, 이거는 손을 대서 과실 과가 된 거예요. 과자, 제과, 이런 뜻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6과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